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부정방정식의 해외 개수라는 이름이 특별히 중요하다. 특별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14페이지는 여기까지 지금 한 상태고 15페이지에는 얘를 조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15페이지. 근데 잘못 말했어. 선생님 다시 수정했는데 유연이 예리하게 수정해서 안 알아줘. 종이가 어? 이게 11페이지까지죠. 아, 너 거 이거 안 줬다. 맞다, 나 책도 안 줬는데? 책이 이따가 줄게 알았지? 무슨 책이요? 너희들은 받았는데 형들랑 그때 수민이는 못 와서 책을 못 받았잖아. 알피만 어떻게 되면. 밑에 교무실에 있는데 깜빡 못 가져. 자, 봅시다. 자, 얘를 보게 되면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6이에요. 그때 양의 정수에 자연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특별한 법이 없으면 자연수 범위에서만 홀수 짝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홀수야 짝수야? 원래는 홀수거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연수 범위에서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약수 배수 개념 자체가 정수 범위에서 정해돼. 원래는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2의 배수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다 들어갔거든. 물론 쌤들 한 20년밖에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 빠졌어. 그 과정에서.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어쨌든 이제 AB는 홀수고 AB는 홀수고 그 다음에 CB는 짝수, CB는 짝수. 인 이제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이거가 홀수가 되고 짝수가 되고 일일이 다 세려고 하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를 이제 아까 우리가 저기서 경험해봤던 아이디어인 치환을 쓸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2A 플러스 더하기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그럼 A 프라임이 정해지면 그에 대응되는 A 값이 홀수로 반드시 정해지겠지. 그러니까 A 프라임의 개수나 A의 개수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 1차인 관계로 그 정의되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거든. 그냥 1차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니까. 여기가 괜찮지. 근데 약간 특이한 거는 뭐냐면 원래 홀수 쓸 때 우리가 그 2n-1을 많이 써, 2n 플러스 1을 많이 써. 홀수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를 더 많이 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는 왜 플러스 1을 할까? 0이 나오시. 오, 그렇지. 우리가 기본이 뭐라고? 이거랑 이거였잖아, 지금. A 프라임이 취하는 값이 0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 A 프라임이 그러니까 2A 프라임 마이너스 1을 하면 A 프라임 뭐부터 시작해야 돼? 1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뭐 그렇게도 우리 자연수에도 공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보통은 좀 더 나이스한 접근은 여기 저렇게 플러스 1로 쓰는 걸 선호해. 괜찮니? 자, 그럼 B도 뭐라고 쓸까? B도 2B 프라임 더하기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러면 유연이가 센스를 한번 발휘해볼까? C는 뭐라고 쓸 것 같아? 2 C 프라임 R 2 C 프라임 플러스 2. 오, 그렇지. 그냥 20 프라임 보통 짝수 많이 쓰잖아, 그렇지? 근데 플러스 2를 붙여줘야 C 프라임이 취할 수 있는 값이 어디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C 프라임은 20 프라임 더하기 C는 20 프라임 더하기 2가 되고 D는 2B 프라임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 2A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2B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2C 프라임 더하기 2 더하기 2B 프라임 더하기 2는 16이라고. 괜찮지? 그럼 이제 남아있는 상수항들이 얼마? 정확히 6이 남았지? 네. 그럼 6을 지우면 여기가 10이 되고 1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 우변이 5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정리되기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5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뭐야 얘는? 4, 2, 5가 되겠지.
선생님이 거기 틀렸다고 하더라고. 이 실수는 실수. 약분을 안 해서. 현호야 실수야. 알았지? 아니 이거는 실수라고. 네, 고치려고. 그래. 야 쌤이 어제 잠도 못 자고 만들었어. 봐줘라 알았지? 자 그다음 봅시다. 근데 너희 그거는 좀 신경 써줘. 저거 먹는 거는 안 졸면 난 다 괜찮거든. 내가 맑은가 뭐라 적 한 번도 없지. 근데 치아는 고민해라 알았지? 집에 가서 간호면 양치 빨리 하고. 저 치과 가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 아프면 진짜 평생 고생이 알지. 먹는 건 진짜 괜찮아. 수업 시간에 조는 것보다는 1000배 낫다고 생각해. 난 100배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1000배 낫다고 생각해.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이제 저것 때문에 쌤 때문에 근데 치아 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았지. 왜 그리고 주셔가지고 지가 먹지 말든가 이 자식들. 이해했지? 예전에 한 놈이 그랬어. 쌤이 담아 너무 많이 줘서. 그러지 말았지? 현아 특별히 더 그러지 말았지? 이렇게 집에 가서 양치 꼭 해? 바로 해 바로. 이런데 마찬가지 알았지? 그래도 마찬가지고. 자 봅시다. 그 다음 얘가 뭐냐면 다음 쪽을 만족시키는 이제 자연수 x, y, z, w 뭐라고 했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21. 그리고 뭐 x 자연수. 그 다음 나와 조건이 뭐냐면 3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1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래. 자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아까 여기는 누가 홀수고 누가 짝수인지 정해줬지. 여기는 누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2인지를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안 정해줬네.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골라요. 이 4개의 문자 중에서 누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주목을 통해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총 3개를 고르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3개를 고르자. 그럼 이제 우리가 3개를 고른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x랑 y랑 z가 나머지가 1이라고 하자. 그리고 w가 나머지가 2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x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인 거 맞지? 1이니까 3x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y는 3y 프라임 더하기 1. z도 3y 프라임 3z 프라임 더하기 1. 그리고 w는 3w 프라임 더하기 2 이렇게 쓰자니. 괜찮지? 왜 이렇게 쓰는지는 알겠지. 문자를 이렇게 짜게 지어지게 해야 이제 잘 안 헷갈리긴 합니다. 사실. 오케이. 그럼 이거 대입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풀면 답 나옵니다. 왜 할 수 있겠어? 사실 이 유형은 더 어려운 거 많아. 더 어려운 거 많아. 하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맥스까지 올라가 쉽진 않으니까. 그리고 아마 저기 그 수능 특강 쌤이 해놓은 거에 문제 많을 겁니다. 거기 가서 조금씩 하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왜냐면 수능에서 너무 어렵게 나오는 주제라서 그래. 자,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이제 5번째, 6번째. 어쨌든 함수이겠어요. 자, 함수의 개수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하자. 첫 번째로 그냥 함수는 몇 개지? 그냥 함수 1을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2도? 5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지? 5의 세제곱이 되지. 얘는 무슨 순열이야? 중국 순열이지 맞지? 오케이. 자, 두 번째로 1대 함수는 몇 개지? 1대 함수? 5, 4, 3. 그래서 5p 3이라고 쓰는 거지. 세 번째로 증가함수 개수는 몇 개지? 증가함수가 뭐지? 이렇게 생겼지. 오 맞아. 이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지? 5, 3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건 거지. 이거인 함수의 개수를 보고 싶은 거야. 괜찮니? 자, 근데 먼저 이걸 다시 봐야 돼. 현호야, 저 증가함수가 왜 5시 3개야?
세 정하면 알아서 그치. 내가 이 5개 중에 예를 들어서 1, 3, 4를 함수값이 될 수로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 저게 실제로 뭐 돼야 돼? 정규고사 짝이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었지? 그 짝 짓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무조건 1이 1을 2가 3을 3이 4를 선택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었지?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가 몇 개일지를 생각해보자. 어떻게 되지? 중복되는 세 개를 선택. 그게 뭐지? OH3 OH3 무슨 얘기냐면 얘도 똑같은 거야. 내가 여기서 2, 4, 4를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우리 5개 중에 중복을 확인해서 몇 개를 고른 거지? 3개를 고른 거잖아, 맞지? 근데 그때 1이 무조건 누구를 선택해야 돼? 2를 선택해야 돼. 2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 4를 선택해야 돼. 3도 누구를 선택해야 돼? 4를 선택해야 돼. 짝지어주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함수의 가지수가 없어. 괜찮니? 괜찮아? 자, 해봅시다. 거기 적어놓은 얘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 첫 번째는 배당 그릴게 바로 마이너스 1, 0,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4, 5, 6, 7, 8, 9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뭐가 픽스되어 있냐면 F1이 6인 게 픽스가 되어 있대.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무슨 조건이 있냐면 그냥 부등호만 바뀌었어. x가 x2가 더 클 때 fx1보다 fx2가 더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이제 부등 방향이 좀 바뀐 거지. 자, 어쨌든 그럼 이거는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더 작은 x가 들어가면 함수값이 더 크나 같대. 감소 이게 좀 미묘해. 감소가 여기 부호가 있어서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냥 약간 장난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좀 가볍게 얘기해주면 유연이가 좋은 대학교를 가면 저걸 감소함수라고 부르고. 감소함수네요. 그래 얘는 조금 더 이놈 단조 증가라고 해서 더 엄격한 증가로 보고 요거는 그냥 증가로 봐. 대학교 때는 좋은 대학교를 가면 증가함수. 그 증가수가 돼. 증가를 안 해도 증가함수. 아니 등호가 있는 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단조 증가는 진짜로 정말 다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증가는 저거까지 포함해서 증가라고 이야기. 오케이?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지. 여기에 이제 전부 다 아예 등호가 성립하는 케이스 뭐 그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때 가서 알아.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증가를 이야기할 때는 요거는 특별히 엄격하게 증가, 그러니까 엄격한 증가, 뭐 스트릭틀리라는 단어를 붙여. 어떤 말인지 알겠어? 스트릭틀리가 무슨 뜻이야? 방금 말했잖아, 맞지? 직접 그러니까 엄격하게 아니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 이 자식아. 아니 발음을 잘못 들었어요. 스트릭틀리 인크리징 펑션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인크리즈가 증가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붙이는 거 얘는 아마 그냥 증가라고 부를 거야. 쌤도 근데 이게 한지 사실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얘도 증가는 맞을 거야. 얘도 증가는 맞는데 이거는 특별히 더 제한된 의미의 증가라고 봐. 오케이, 뭐 그렇다고 합시다. 엄청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망해. 기억력이 또 틀릴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건 유한이한테 농담한 거고 얘가 사실 감소는 안 했다, 맞지? 우리는 아직 대학교를 가지 못했다. 나는 갔지. 나는 갔지. 너 아직 못 갔잖아. 어떻게 안 간 거야? 자, 어쨌든 못 갔다. 아직 못 가서 우리는 고딩 주제라서 너희는 고딩 주제라서 이건 아직 감소가 아니다, 알았지? 오케이. 저대로 가서 선생님 저 이제 저거 감소하고 있어. 해 알았지? 오케이. 자, 일단 합시다. 자, 그러면 더 작은 x가 들어갔을 때 더 큰 함수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0과 마이너스 1의 함수값으로 선택을 먼저 하자. 그럼 얘는 1보다 어때? 더 작은 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선택해야 되겠네? 다시 방금 선생님 뭐라 그랬지? 더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선택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누구 중에서 선택하면 돼? 6, 7, 8, 9 중에서 선택하는 거지. 중에서 뭐 하면 돼? 중보를 허용해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몇 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게
마이너스가 0의 함수값을 선택하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누구? 2와 3의 함수값은 누구 중에 선택해야 돼? 4, 5, 6 중에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서 3H2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의 함수값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2와 3의 함수값을 선택하는 거잖아, 맞지? 즉 연속적 상황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쓰는 거야? 곱의 법칙을 쓰는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예를 봅시다. 그 다음 예를 보게 되면 x가 1, 2, 3, 4 y가 1, 2, 3, 4, 5, 6이래. 이번에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치사하게 분모를 하나 뺐다. 맞지?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 등부인 상황을 구하고 아닌 상황을 빼기. 약간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상황에서 등호만 있는 상황을 빼야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빼기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 쌤이 유엔한테 엄청 어려운 거 물어볼게. 이거 어떻게 읽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건 상관없어. 크거나. 그 기준은 어차피 그냥 정하면 되니까. 유엔이가 이걸 크거나 같다를 읽은 건 오른쪽으로 지는 읽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방금 크거나 같다. 또는이잖아, 맞지? 그럼 결국 얘는 뭐랑 뭐랑 합친 거야? 큰 거랑 같은 걸 합친 거야. 괜찮지? 근데 큰 거랑 같은 거랑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크면 큰 거고 같으면 같은 거잖아. 원래는 또는은 둘 다 되는 것도 허용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얘는 크면서 같거나 같으면서 큰 수가 있어 없어? 선생님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정해지지 않은 값인 거지.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크거나 같다 해서 같은 걸 빼면 뭐만 남아? 큰 것만 남아. 괜찮니? 손호도 이해했어? 그럼 이거 경우 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4개 고르면 되잖아. 중고형에서 6H4 괜찮지? 여기는 몇 개 고르면 돼? F과 F는 어차피 하나. 같으니까 몇 개 고르라 해? 세 개. 3개 6개 중에 3개 고르면 돼. 몇 개 푸는 거야. 괜찮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쌤이 중복조합은 좀 무겁다고 한 말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아예 중복순열이나 같은 순열인가 같은 순열은 그냥 그 체급이 달라 애초에. 중요한 정도가 완전히 차이가 심각합니다. 자, 일단 봅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부등식 부등식. 자,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밑에 있는 얘를 그냥 바로 봅시다. 얘를 제일 밑에 있는 그 얘를 보면 1 A, B, C 그리고 4를 만족시키는 세 정수 A, B, C의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사실 이 친구랑 다를 바가 있어 없어?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냥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 선택하는 거야. 괜찮지? 자,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어. 절대값 A 그리고 B 절대값 C 그리고 얼마? 8 이렇게 생겼어. 이걸 만족하는 세 정수 A, B, C의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래. 얘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현우 괜찮아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면에도 잘 이해하고 있어 이거는? 그쵸. 어차피 그냥 4개 고르면 내가 1부터 4 사이 수 서로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제일 작은 놈이 A, 그 다음 작은 놈이 B, 그 다음 작은 놈이 C가 되면 되는 거잖아. 짝짓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뽑기만 하면 다 괜찮지? 얘가 어떻게 해? 똑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절대값 A가 4라고 해봐. A가 얼마가 되지? 4 혹은 마사. 그러니까 A 값이 절대값 A의 값이 정해지면 그 각각에 대해서 A의 값은 몇 가지씩 있어? 두 가지씩 있어. 그럼 하면 돼. 곱하기 2.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곱의 법칙 기본 표현이잖아, 맞지?
그냥 3부터 8까지 숫자 몇 개 있지? 5개라고 말하면 6개. 6개지. 6개 중에 몇 개 고른다고? 3개. 3개. 곱하기 A 2가지, C 2가지. 괜찮니? 이렇게. 자, 근데 쌤이 이제 거기 얘를 하나 빠뜨린 게 있거든. 아마 너희 학교 문제일 건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이제 음화적. 근데 정확히는 이게 음화적이 아니고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이걸 봅시다, 알았지? 이거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써도 괜찮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보다 작거나 같다로 고쳐도 괜찮지. 왜? 자연수라서. 아니 정수라서. 어떤 말인지 알겠지? 9보다 작은 거 뭐부터 시작이야? 8부터 시작이잖아, 정수일 때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래? 성실하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8, 6일 때 7일 때 8일 때 풀면 돼. 엄청 힘들어 보이지? 이걸 푸는 다른 풀이가 또 있어. 이걸 빨리 푸는 풀이가 있거든. 그건 이제 다음 단원에서 하고, 다음 단원은 이항정리라는 단원인데 거기 가서 할 거야. 거기서 하고, 오늘은 그냥 다른 풀이를 해볼게. 사실 그리고 이게 더 좋아.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 결국은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될 수 있었지? 0부터 8까지가 될 수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0이라는 말은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8. 얘가 1이면 얘가 얼마? 7. 아니 그냥 7이지. 1 더하기 7이야 8 되니까 같은 쪽이잖아, 같은 쪽에. 얘가 2가 되면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라지 x는 뭐부터 뭐까지 가능해? 0부터 8까지. 0부터 8까지. 그렇죠. 얘도 0부터 8까지. 얘도 0부터 8까지. 얘도 0부터 8까지. 그럼 이 네 개의 문자가 모두 자기가 어때? 동등해. 이해했어? 이 네 개가 모두 음화장이야. 그래서 그냥 4H8 괜찮니? 3H8은 왜야? 아니 여기 3H8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의 경우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8 이하잖아, 맞지? 그럼 뭐도 풀어야 돼? 7일 때, 6일 때, 5일 때, 4일 때 다 해야 돼. 등식일 때 말고 부등식일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전부 다를 하는 경우의 수나 이렇게 풀어버리는 경우의 수나 똑같다는 얘기야. 애초에 잠깐 여기 써놓은 김에 유연아,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부터 뭐까지? 0부터 8까지. 얘도 0부터 8까지. 얘도 0부터 8까지. 얘도 뭐야? 이렇게 쓰게 되면 0부터 8까지가 됩니다. 결국 얘도 음화정의 미지수 중 하나처럼 간주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그 쌤 생각을 해. 쌤도 이걸 처음 배울 때는 오 하고 배웠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어떨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써.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이 어려운 거야, 사실 이런 거. 하고 나면 그냥 아는 기술, 아는 접근 방법 중에 하나로 그냥 하나에 불과해져 버려. 그냥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8페이지로 갑시다. 오, 이쿠야. 이쿠야. 네. 아니, 쉬는 시간 안 돼. 쉬고 싶어? 아니요. 그래. 쉬고 싶어. 얘 있으면 이제 때릴 거야, 근데. 약간 생존 본능이 조금 있다, 맞지? 그게 뭐냐면 그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 같은 다른 같은 단원인데 BX.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보면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나눠 놓는다거나 서로 다른 필터, 서로 다른 연필을 서로 다른 세 명에 나눠 준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거든. 그때 그거를 그냥 총 정리를 해버리자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네, 못 받는 사람이 없네 이런 문제도 있잖아, 맞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싹 정리하자고. 물론 이렇게 정리해줘도 나중에 쌤 이건 어떻게 풀어요? 근데 분명히 정리해준 거 있어. 그런 일이 반복되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놓으면 뒤에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전체로 한번 털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사실은 너희 앞에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한 대학교 한 4학년, 5학년 없구나.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겠구나. 걔네들쯤 되면 이제 이걸 배웠어야 됐거든. 교육과정에서 얘가 중요하게 해서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있어.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해놓는 게 이제 너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사실 이건 참고라기보다는 미니 특강에 가깝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같은 나름 그다음에 빈 x. 자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본적으로 공을 상자에 넣는다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연필을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오케이? 마스크를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마스크를 우편함에 포장지에 포장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똑같은 말이야 사실. 그냥 대상을 좀 바꾸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가장 기본에 우리가 공을 상계해 놓는다. 누가 처음에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편이 공을 상계해 놓는다 편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는 다른 공, 다른 상자. 이 중에서 우리가 빈 가능을 생각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빌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자, 연기상 자 어쨌든 쌤이 약간 다르게 들었어. 어쨌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5개의 서로 다른 공이 있어. 이거를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나누어 놓는 거야. 근데 빈 상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풀지? 생각해봐. 공을 우리가 A, B, C, D라고 하자. 상자를 X, Y, Z라고 하자.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 몇 개? B가 중순열이야.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중국 순열이야. 뭐지? 3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근데 만약 빈이 안 된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하지? 나눠서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복 순열을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빈 상자가 생기는 경우를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럼 빈 상자 없는 것만 남겠지.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또는 우리가 분할 후 분배라는 아이디어를 쓰는 거야. 분할 후 분배. 기억해? 우리 고1 때 분할이라는 걸 했었거든. 기억나니? 자, 해봅시다. 근데 이거 사실 이거는 지난주에 했었어. 기억나? 기억이 안 나? 너무 선선한데? 자, 어떻게 해? 처음에 이 풀은 뭐야? 전체 3의 5제곱에서 1을 빼겠다? 한 상자에만 들어가는 거. 두 상자에만 들어가는 거 빼면 되겠지. 그러야 한 상자에만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아니지. 공이 5개인데 상자가 3개고 이 공 모두를 X 15가지. 뭔 소리야? 여기 따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공이 모두 한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상자는 몇 개야? 3개잖아, 맞지? 그러니까 3가지.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한 상자에 모두 들어가는 경우야. 한 상자에 모두.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건 뭐야? 2개의 상자에 모두 들어가는 경우도 안 되겠지. 우리는 3개의 상자에 빈 상자 없이 채워줘야 되니까. 맞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3개의 상자 중에 공이 들어갈 상자 2개를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3C2를 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상자 X, Y 2개를 골랐다고 시작. 그럼 A가 들어갈 상자 2개 고르고 B가 들어갈 상자 2개 고르고 그러면 2의 5제곱이 생겨. 근데 여기서 2개를 빼줘야 돼. 왜냐면 내가 이 고른 2개에다가 A, B, C, D를 모두 X에 넣은 거랑 모두 Y에 넣은 거는 그게 2의 5제곱에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빼줘야지만 2개의 상자에 모두 들어있는 경우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이게 5제곱이 뭐지? A를 두 상자에 놔.
두 상자 중 한 상자에 넣는 거, B를 두 상자 중에 한 상자에 넣는 거. 그래서 이게 5제곱이 된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두 상자에 모두 들어있는 경우야. 근데 이 경우에 요 2의 5제곱에는 A, B, C, D 모두 X를 선택하거나 A, B, C, D 모두 Y를 선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빼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제 분할 후 분배는 뭐냐면 이 5개의 공을 애초에 그 세 묶음으로 나누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게 나눴다고 하자. 그리고 이거를 저기에 나눠 넣어버리면 모든 상자에 빈 상자가 있어 없어? 없이 딱 분배가 되겠지. 그게 분할 후 분배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 5개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5개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눈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 3개, 1개, 1개와 2개, 2개, 1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세 묶음으로 나누는 걸 여기다 쓰고 싶은 거야. 그냥 분할한 거지. 분할. 어떻게 할까? 뭐 첫 번째로 2개, 1개 나눈다고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묶음이 될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남은 거 3개 중에 2개를 고르고 남은 각개는 주어져 한 묶음을 이루겠지. 오, 큰일 났다. 유연이를 어떻게 해야지? 유연이 잠깐 갔다 왔어. 네. 어디 갔다 왔어? 진짜 집중 같았어. 괜찮아? 자,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 1학년 때 분할 열심히 했나? 뭐 곱해야 돼? 2분의 1. 2분의 1 곱해야 되지. 현우야? 기억나니? 사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A, B, C, D가 있는데 내가 이거 고르기 50 곱하기 30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른 경우와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른 경우를 다르게 세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같은 개수만큼 선택할 때는 이제 저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2로 나누어줘야지만 서로 다른 경우가 남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2개, 2개, 1개로 나눈 거거든. 여기는 3개, 1개, 1개로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개 중에 한 묶음들 3개를 고르고 이렇게 3개를 골랐다고 치자고? 그러면 D 고르고 E 고른 거나 E 고르고 D 고른 거나 어때? 결국 묶음이 3개 생겼다는 상황 자체는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 C를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돼. 그럼 이해하고 있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우린 지금 몇 개의 묶음 나눈 거야 지금? 세 묶음 나눴잖아. 그 세 묶음을 어디에 넣어야 돼?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3편을 하는 거야. 이게 분할 후 분배라는 방법을 쓴 거야. 다른 공, 다른 상자에 나눠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 봤더니 1번 케이스다. 그러면 모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중복 순절인데 지금처럼 특수하게 빈 상자가 불가능하다는 예외적인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저렇게 중복 순절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분할 후 분배로 처리하든지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지?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다른 공 같은 상태. 첫 번째로 빈 가능과 빈 불가능이 있는데 사실 빈 가능은 별로 의미가 없고 빈 상자가 불가능한 상황을 좀 생각해 보자. 이건 뭐지?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분할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공, B공, C공, D공, E공이 있어. 얘를 이제 구별되지 않은 3개의 상자에 담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개를 3개의 그룹을 그냥 나누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어차피 구별되지 않는 상자니까 그냥 아무데나 넣으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분할하는 얘기야. 근데 사실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요 경우의 수가 그냥 그대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그럼 빈 상자 가능은 어떻게 해?
빈상자 가능은 지금 여기는 3개의 상자에 담는 걸 했거든. 어차피 상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 다음에 2개의 상자에 담는 경우, 1개의 상자에 담는 경우 각각 구해서 다 더하면 돼. 그러니까 상자를 3개 모두 이용하는 경우와 상자를 2개 이용하는 경우와 상자를 1개 이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이제 우리가 빈상자 가능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더라. 사실 빈상자 가능은 출제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예전 교육 과정에서 당연히 수학적 의미가 있으니까 나왔지만 지금은 그 저게 메인 어떤 흐름에 들어있지 않아서 말도 사이드라서 그냥 빈상자 가능까지 알 필요는 사실 뭐 엄청나게 이제 잘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껌을 먹는 거 어때? 사실 쌤도 지금 좀 힘든데 이게 여기를 시작해 버려서 어쩔 수가 없어. 유연이가 잘 집중해서 빨리 이걸 끝낼 수 있으면 쌤 빨리 하고 빨리 잠깐 쉬고 싶거든. 근데 유연이가 계속 졸아 쌤이 저는 못 나가겠네. 어떻게 생각해? 빨리 나갑시다. 유연이 때릴까? 아니, 내가 널 때리면 잠이 깰 것 같은데 쌤이 이 친구가 경험이 그렇잖아. 학생을 때리면 잠이 깨. 어때? 자, 아무 한 겁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다시 빈상자 불가능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 A, B, C, D를 3개의 상자에 나눠 놓는 경우의 수가 결국 이 5개의 어떤 뭐 사람을 3개의 묶음을 나누는 것과 똑같고 그게 사실은 말 그대로 분할이더라. 얘는 그냥 기본 분할이에요. 얘는 기본 분할. 근데 아까 여기가 뭐였지? 얘가 분할이었잖아. 5개를 3개의 그룹 나누는. 그러니까 결국 이 경우의 수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근데 이제 빈상자 가능하다고 해봤자 어차피 상자가 총 3개 있었으니까 3개보다 3개 모두 고르게 들어가는 경우와 상자 2개만 들어가는 경우와 상자 1개만 들어가는 경우를 구해서 더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실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중복조합이라서. 자, 얘는 뭐냐면 같은 공 다른 상자. 같은 공 다른 상자. 그리고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빈상자 가능은 흠화정이고 빈상자 불가능은 자연수에 대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서로 같은 공 10개가 있어. 얘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눠 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빈상자 가능하다. 그럼 뭐야? 상자 A가 있고 상자 B가 있고 상자 C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몇 번 했어 지금? 오늘만 3번째, 4번째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어떻게 하면 돼? 상자 3개를 총 몇 번 선택? 10번 선택. 따라서 얘는 3의 주식이라고. 괜찮아? 만약 빈상자가 불가능하면 10개 중에 한 개 채워놓고 한 개 채워놓고 시작하는 거야. 남은 게 몇 개? 7개를 채우면 돼. 원 상자에 서로 다른 세 상자. 그래서 3H 10-3 다시 말해서 3H 7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자, 이게 이제 서로 같은 공, 이제 서로 다른 상자야. 그래서 사실 얘가 제일 이제 중요한데 사실 중복조합에 대한 감각이 정확하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라스트 원은 같은 공 같은 상자인데 같은 공 같은 상자는 사실은 이제 이번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의미가 좀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노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 우리가 서로 같은 공 뭐 7개를 같은 상자 3개에 나누고 담으래. 그럼 결국 7이라는 이 7개라는 공을 세 상자에 나눠 담는 방법은 5 더하기 1 더하기 1 그 다음에 4 더하기 2 더하기 1 3 더하기 3 더하기 1
3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네 가지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빈 상자가 불가능할 때이고 만약 빈 상자가 가능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더 나뉘겠지. 지금 우리가 세 개의 상자가 있으니까 두 상자로 나눠 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5 더하기 2 6 더하기 1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6 더하기 1 그다음 5 더하기 2 그 다음에 4 더하기 3 이렇게. 어차피 같은 상자라서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랑 같아. 그리고 한 상자에 모두 남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차피 그 상자끼리 구별이 안 돼서 사실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한 상자에 몇 개를 담을 건지 결정만 하면 그게 서로 다른 가지수. 얘는 사실은 너무 라이트한 거지 사실. 그래서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쌤이 왔을 때 2번은 어쨌든 인지는 하고 있는 게 좋고 1번하고 3번은 잘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실 출제 빈도 자체는 3번이 제일 높아. 애초에 중복적으로 들린 거라서. 괜찮니?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복접에 대한 그 설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잠깐만. 자, 이항 정리하기 전에 우리 중복점에서 약간 마무리할 게 있거든. 한번 봅시다. 일단 35페이지. 거기 35페이지 11번 보면 얘는 무슨 문제지? 11번 35페이지 무슨 문제지? 그냥 그 같은 공은 다른. 이거네. 맞지? 같은 공 가능. 근데 지금 빈 상자 가능하대 불가능. 있다. 그럼 뭐야? 빈 상자 가능하면 맞아. 뭐지? 4, 2, 7. 괜찮니? 얘는 그냥 지식의 영역이야. 그리고 쌤이 이제 그 이거 문제 고를 때 우리 지역 기출 다 검색했을 거 아니야, 맞지? 검색을 하는데 물론 쌤이 확통을 엄청 많이 모으지 못해서 그래도 이제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검색을 해보면 그 이 주제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여기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치? 일단 그건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고 일단 진행합시다. 그다음 12번부터 12번. 12번은 지금 뭐래? 같은 종류의 연필 4자루와 같은 종류의 볼펜 몇 자루? 8자루를 우리한테 두 필통 AB. 근데 여기는 다른 두 필통인 거지. 얘도 무슨 유형이야? 같은 다른 문제야. 맞지? 자, 그때 각 필통에 볼펜을 적어도 한 자루씩. 그러니까 그 밑에 단 조건을 보니까 연필에 대해서는 뭐야? 빈 상자가 가능하고 볼펜에 대해서는 빈 상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구별을 지어준 거야. 괜찮지? 근데 지금 연필이 볼펜에 영향을 줘 안 줘? 볼펜이 연필에 영향을 줘 안 줘? 연필 넣는 거랑 볼펜 넣는 거랑 따로 해. 보통 문제가 어려우려면 뭐 연필과 볼펜 중 적어도 하나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 경우를 나눠야 돼. 연필이 채워지는 경우와 볼펜이 채워지는 경우.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엄청 쉬워. 어떻게 하면 연필 4개를 연필이 더 적지? 연필 4개를 2개 나눠 담자. 그럼 뭐야? 서로 다른 두 통에 4 이렇게 하면 되지. 연필 넣고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제 볼펜 넣으면 되지. 근데 볼펜은 어떻게 하라고? 적어도 한 개 이상. 한 개 넣어놔. 남은 건 몇 개야? 6개. 6개를 두 개의 필통에 나눠 담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현우 괜찮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시 13번은 안 합니다. 물론 이제 현우는 못 들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채우도록 하십시오. 필요시 14번도 안 합니다. 괜찮지? 필요시 15번은 합시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 10. 근데 0이 몇 개래? 0이 2개래. 근데 0이 2개라는 말은 0이 아닌 것도 몇 개라는 얘기야? 2개라는 얘기야. 나머지 0이 아니어야 돼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4개 중에 0이 될 2개를 골랐다고 시작.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하자. 그럼 C와 D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연수라는 얘기잖아. 음화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나오면 되지? 2개 중에 중고형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8개. 그렇지. 10개 중에 이미 한 개는 준 거니까. 이렇게 푼 거.
자, 그 다음에 함수 개수도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 같다, 맞지? 함수 개수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6번이랑 81번이랑 82번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76번, 81번, 82번. 아, 중복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래, 뭐 기대했어? 아, 근데 아까 쌤이 10시보다 아무리 빨리 끝나도 9시 50분이거든. 기대하지 마, 알았지? 만약 다른 쌤이 뭔가 갑자기 뭔가 몸이 안 좋다거나 뭐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 심각까지는 안 돼.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빨라도 9시 50분이 알았지? 기대하지 마. 미안해. 그게 낫잖아.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진도 정말 잘 나가서 이제 2월 말이 되었는데 여유가 있다. 그럼 내가 일찍 끝내줄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할 거 하고 쉬는 건 좋아. 근데 할 거 하기 전에 미리 쉬는 건 싫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사실 너희는 막타임이라 마지막 수업이라 쌤도 일찍 끝나면 기분 좋단 말이야. 쌤 10시부터 지금 계속 수업하고 있거든. 빡세 안 빡세? 진짜 빡세. 진짜 빡세. 근데 그래도 할 거 없구나. 맞지? 자, 봅시다. 나 76번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 그리고 81번, 82번도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일단 76번 다들 읽어봤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문제의 표현을 보면 빨간색 카드가 4장, 파란색이 2장, 노란색이 1장 있는데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3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한 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하래. 그리고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대. 어쨌든 상황을 보니까 이게 빨간색 카드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 카드를 나눠주고 노란색 카드를 나눠주는 걸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연속적 상황이잖아, 맞지? 근데 보면 빨간색 카드끼리는 구별이 돼, 안 돼? 그럼 얘도 뭐야? 그 같은 공 다른 상자 문제야.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뭘 결정해야 되냐면 모두 하나 이상 받을 사람을 선택해야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3명 중에 한 명을 고르자. 31 이렇게. 이제 A가 모두 하나 이상 받을 사람이 먼저 빨간색부터 나눠줄 거야. 빨간색 한 장 받아야 되지. 오케이? 한 장 받았어. 이제 빨간색 하나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나머지 3개는 A가 받으면 돼? 되죠. 돼. 그냥 3명한테 3개를 나눠주는 거야. 어차피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3H, 3H. 자, 이제 파란색 한 개는 어떻게 해야 돼? A한테 주는 거지, 무조건. 남은 거 몇 개? 한 개. 그 한 개를 서로 3명에게 또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3H 1. 너는 몇 개 남았어? 한 개 남았지. 줘. 끝. 그래서 그러면 A가 모두 한 개 이상 받았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어. 혹시 질문 있어? 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처음부터 얘가 한 개씩 줬고 이제 얘는 이제 끝났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만 A, B, C한테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처음부터 여기서 한 개 주고 한 개 주고 한 개 주고 하면 남은 게 몇 개? 세 개, 한 개, 0개잖아, 맞지? 그거를 이제 서로 다른 세 명한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차피 중복점이라는 것 자체가 순서에 대한 고려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에 81번 81번. 그러니까 사실 이 나눠 담는 게 어려워. 자, 흰공 3개와 금공 6개를 나누어 담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상자에 공이 몇 개 이상 들어가겠대. 두 개 이상 들어가겠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게 흰기에 2개 들어가는 경우, 2개 들어가는 경우랑 검은 게 2개 들어가는 경우랑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 당연히 다른 경우는 않지. 그럼 어떻게 할까? 뭔가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어서 풀기를 바래,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흰 공의 개수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눌 건지 검은 공의 개수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눌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숫자가 적은 게 일단 경우가 덜 나뉘어. 덜 생겨. 그래서 경우가 덜 생기는 게 좋잖아, 않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흰 공이 한 명에게 가는 경우, 두 번째로 흰 공이 2명에게 가는 경우와 세 번째로 흰 공이 3명에게 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어떻게 하냐? 흰 공이 한 명한테 가면 이 A한테 흰 공이 모두 간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검은 공 2개를 B와 C한테 무조건 채워둬야 된다. 자, 처음에 흰 공 3개를 받을 한 명을 고르고 이제 검은 공 4개를 B한테 C한테 이미 채운 상태야. 이제 남은 공이 몇 개지? 검은 공 2개가 남았잖아, 맞지? 그 2개를 누구한테 나눠줘? 서로 하나 3명한테 중복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야. 3명이 지위가 되는 거지. 자, 이제 흰 공을 2명한테 나눠주겠다는 말은 어떤 한 명은 2개를 받고 어떤 한 명은 1개를 받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좀 먹고 있어? 한 장이었어. 아, 마지막 한 장이 네. 그냥 아니 근데 문제를 그냥 쌤 이게 말이 2줄짜리야. 이게 전부 다야. 봐봐. 그 흰공 3개와 금공 6개가 있어. 그거를 이제 세 상자 A, B, C에 나눠 담는데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 들어가도록 나눠 담으래. 괜찮아? 거기 있어? 여기에는 없어요. 거기는 없어. 일단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다시 이제 흰공 3개와 검은공 6개가 있는데 그 뭐지?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 들어가게. 공이 2개 이상. 그 다음에 뭐냐면 같은 색의 공기는 구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다른 우리가 매번 하던 같은 다른지 알았지? 저거랑 똑같은 구조지 사실.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 책을 갖다 준다는 게 쌤이 아까 쉬는 시간에 사실 너한테 설명하고 있었어가지고 못 갖다 온 거야. 오케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아까 현우한테 10분 설명해 줄 때 그거 쉬는 시간이었지. 현우는 쉬었잖아. 현우는 폰 보는데. 열심히 좀 집중. 자, 어쨌든 합시다. 자, 합시다. 좋은 거. 오케이. 자, 다시 흰공 3개와 검은공 6개가 있어. 현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 간격이 하고 싶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흰공이랑 검은공이랑 서로 다른 종류의 공이 있어서 저게 이제 어떻게 2개가 들어가냐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 맞지? 그래서 흰공이 한 명한테 갈지, 2명한테 갈지, 3명한테 갈지로 경우를 나누는 거야. 이 문제는 근데
적은 개수로 경우를 나누는 게 좋거든. 어떤 문제는 근데 결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걸로 나누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학에는 만병통치약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오케이. 이 문제는 저렇게 푸고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지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먹히는 그런 어떤 접근의 아이디어는 사실 없는 것 같아. 평균적으로는 좀 있어. 근데 보통은 개수가 적은 걸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 저게 케이스가 덜 생기잖아. 케이스가 많은 것보다는 덜 생기게 일반적으로 조금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한 명한테 내가 흰 걸 다 주겠대. 그럼 어떻게 해? 3명 중에 한 명 골라야 돼. 31. A를 골랐다고 A가 흰 거를 3개 다 받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검은 공을 나눠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검은 공이 어떻게 돼야 돼? 각 사람한테 각 상에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러니까 일단 여기 비비 들어가야 되고 여기 무조건 비비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남은 이제 검은색이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야. 저 2개는 딱 세 상자 그냥 나누면 돼. 그래서 그냥 곱하기 3이지. 서로 남은 세 상자에 구별되지 않는 공 2개를 나눠 놓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흰색 2명이랑 2상자인데 2명이랑 써버렸네. 어쨌든 2상자의 흰색 공을 나눠 담는 거야. 근데 그러면 몇 개로 나눠 담을 수밖에 없지? 2개. 2개로 나눠 담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2개가 들어가는 상자와 1개가 들어가는 상자는 같은 상자야, 다른 상자야? 의미가 다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먼저 3개가 들어갈 상자 하나를 고르자. 2개가 들어갈 상자 하나를 고르자. 그럼 A를 골라서 A에 2개를 채우자. 괜찮지? 그 다음에 1개가 들어갈 상자를 고르자. 그러면 2개 중에 1개 골라야 되지. 이렇게 1개 넣었다고 치자. 그럼 이제 2개 이상 깔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B 넣고 여기에 B 넣고 여기 B 넣어야 되겠지. 몇 개가 결정돼 버렸어? 3개. 그럼 남은 거 몇 개? 3개.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3개를 나누어 넣자.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세 상자에 각 상자에 1개씩 다 집어넣겠대. 그러면 그건 고를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1개씩 들어갈 건데 뭐.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 괜찮지? 근데 몇 개 깔아야 돼? 검은색을 또 1개씩 깔아야 돼. 일단 2개 이상 채우려. 이렇게. 그리고 뭐 하면 되지? 남은 3개를 3명에 나눠주는 거지. 2개 이상. 괜찮니? 그리고 다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82번 보겠습니다. 82번은 이족을 만족시키는 음화정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이게 다야. 문제는 또 없어. 이걸 만족시키는 이제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수선 쌍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 이 A, B, C는 문자가 너무 많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 써도 괜찮냐면 얘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D라고 고쳐 써도 괜찮아. 그래서 얘를 12-D는 10이 아니다고 써서 결국 D가 2가 아니다라고 쓸 수 있어. 괜찮지? 뭐라고요? 괜찮지? 네. 바꿔 써도 되지. 같은 거니까. 그럼 12-D가 10이 아니라는 말은 D가 얼마가 아니라는 얘기야. 2가 아니라는 얘기지. 괜찮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얘가 10이 아니라는 말은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는 상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얘가 10이 될 때 D가 얼마야? 이거 3개가 10이 되면 E가 얼마야? 2. 그게 안 된다. 그래서 D가 2가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 어차피 D가 2가 안 되는 거야, 맞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래? 혹시 이거 기억하고 있니? 기억나? 뭐지? 포함과 대제의 원리를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적용을 해볼게. 적용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다가 같다가 좋을까, 같지 않다가 좋을까? 오, 성격이 이상하군요. 같지 않다가 훨씬 더 다양해. A가 2가 아니다가 되면 경우 너무 많잖아. A가 2다. 경우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는 이다를 더 좋아합니다, 맞지? 같다, 이다를 훨씬 좋아해. 그래서 내가 A는 2인 케이스를 라지 A라고 할게. 괜찮니? B가 2인 케이스를 라지 B라고 할게. 그럼 지금 여기서 구하고 싶은 뭐지? A가 성립하지 않고 B도 성립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로 이렇게 되겠네.
n a 합비의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nu 빼기 na 합비가 되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전체 경우에서 a가 2이거나 b가 2이거나 a와 d가 모두 2인 경우를 처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얘는 사실 정확히는 어떻게 되지? 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겹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푸는 걸 우리 포제의 원리라고 불러. 그쵸. 괜찮니? 오케이. 사실 많이 중요해, 많이 중요해. 자, 어쨌든 해봅시다. n유는 뭐야, n유는? 4개를 더해서 얼마? 12면 4h 12 이렇게 되겠지. 빼기 na는 뭐지? a가 2인 경우야, 맞지? 그럼 얘가 2가 되면 나머지 3개 더해서 얼마 되면 돼? 10 되면 되지. 그래서 3h10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b는 뭐야? d가 2인 경우도. 근데 a가 2인 경우랑 d가 2인 경우랑 경우의 수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곱하기. 원래는 2번 더 해야 되는데 곱하기라고 쓴 거야. 빼기. 여기는 누가 포함돼 있어? a가 2인 경우에는 d가 2인 경우 들어있겠지. d가 2인 경우에도 a가 2인 경우 들어있겠지. 그럼 우리가 그걸 빼면 몇 번 빼는 거지? 2번 빼는 거잖아. 한 번은 더 해줘야지. 그래서 더하기 여기서는 빼기가 되겠지. 왜냐면 빼기가 돼서 사실 더해질 거라서. 어쨌든 뭐야?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는 경우야. a가 2거 d가 2면 b 더하기 c가 얼마? 8. 그래서 2h8. 이렇게 푸는 게 포제의 원리를 이용한 풀입니다. 사실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합시다, 알았지? 2학년이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포제의 원리 관련된 걸 하나 해야 돼서 자, 예를 하나 들게.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아까는 어땠어? 등호가 몇 개 빠졌지? 한 개 빠졌단 말이야. 이번 등호 몇 개 빠졌어? 2개 빠졌어. 저거 어떻게 할 거냐? 포제. 포제 쓴 거.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쓸게. 그러면은 이해했어? 그러니까 전체에서 사실 A랑 B랑 같은 거랑 C랑 D랑 같은 걸 빼야 되잖아, 맞지? A랑 B랑 같은 걸 뺐어. C랑 D랑 같은 걸 뺐어. 그럼 둘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경우 몇 번 뺐겠어? 2번 뺐겠지, 맞지? 걔는 다시 더해줘야지. 괜찮아? 자, 근데 이게 사실 좀 빡세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풀이가 있냐면 이런 풀이가 있어. 이게 방인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포제라는 원리 자체는 너무 중요해서 이미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 않았지. 무조건 익숙해져야 돼.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조금 더 쉬운 풀이가 있어. 이런 거야. 우리가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는 B가 C 더하기 1보다 작다라고 쓴 거랑 여기서는 똑같은 의미야. 왜냐하면 A, B, C, D가 모두 정수라는 조건이 있거든. 오케이? 여기 안 썼지만 정수인 거 정수. 오케이?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나 같으려면 C 더하기는 B보다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어. 정확히 클 수밖에 없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그러면 2고 3이니까 만족하지. 오케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2고 4니까 만족하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BC의 순서쌍이나 이걸 만족하는 BC의 순서쌍이랑 어떨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이렇게 고쳤을 수 있어. 내가 이 친구를 이거를 여기 위에다 쓸게. 이거를 내가 등호를 없애버리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고 이렇게 쓸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이지? 근데 우리 부등식 성질에 전부 다 더하기를 하면 성립하거든. 그래서 여기도 더하기 1, 여기도 더하기 1, 여기도 더하기 1 할 거야. 괜찮아?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등호를 없애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1, 여기다 더하기 1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B, C 더하기 1, 그리고 D 더하기 1, 그리고 E 더하기 2, 그리고 10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얘가 1부터 12 사이 중에서 몇 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5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등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아직. 얘는 그래서 조합이라서 12C5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요렇게 푸는 풀이가 사실 이 유형에는 더 좋겠지, 맞지? 이거 하면 사실은 어쨌든 좀 헷갈리거든, 사실 생각.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별 고민 없이 문제를 쳐버릴 수 있는 거지. 괜찮아? 뭐 저런 풀이도 있더라 그런 얘기야. 자, 일단 쉬었다가 많이 쉬지는 못하겠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저안 끄고 왔는데?